안녕하십니까. 독신 임성관입니다. 독서 상담의 실제 예시를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독서 흥미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질문과 상담 내용들을 차근차근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독서 흥미에 대한 측면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만화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제가 독서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을 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 이 순간에도 엄마들의 최대 고민은 만화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만화책만 보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식의 질문 형태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독서 흥미 가운데에서 만화책에 대한 측면을 중심으로 많이 물어보신다는 이야기인데, 이와 같이 흥미에 대한 측면은 편독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치우친 분야만 좋아한다 라는 맥락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나왔으니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사실 편독이라고 하게 되면 특정한 분야에만 치우쳐 있다 라는 맥락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뉘앙스가 풍겨집니다. 우리말에 실제로 편자가 앞에 들어가 있어서 좋은 의미인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뭐 편견이랄지 편애랄지 편식이랄지, 그렇죠. 따라서 편독도 마찬가지로 부정 뉘앙스인데, 저는 이 단어를 전문 독서라고 바꿔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이야기냐면, 저도 독서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독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책도 읽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된다라는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전문가들은, 전문직들은 결국엔 어느 한 분야에 몰입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 학생들도, 자녀들도 종래에는 전문직을 갖기를 바라실 텐데,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아직은 나이가 어리지만, 학년이 낮지만 벌써 본인의 성향,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그쪽 분야에 몰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편독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보다는 전문 독서라는 말로 바꾸어 드리면서 부모님이라든지 선생님들을 안심시켜 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독서 흥미는 이와 같이 본인이 좋아하는 쪽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는 곧 본인의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상황도 반영이 된 결과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상담의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모 사이트에 어느 어머니께서 남기셨던 질문인데, 우선 제목은 책에 흥미가 없습니다 였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 3학년 남자아이인데 책을 스스로 읽지 않는 등 흥미가 없어 보입니다. 남자아이는 강제로라도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데 오히려 흥미만 더 떨어질 것 같아 걱정입니다. 거실을 주도관처럼 꾸며주고 책도 읽어주며 도서관에도 데리고 가는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주는데도 시큰둥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일기를 반에서 잘 썼다고 신문에도 실립니다. 언제나 책의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주어야 할까요? 라고 답답한 심경을 담아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우선 이 글에서도 정보들을 파악을 해야 될 텐데, 대상은 초등 3학년 남자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만 남자아이, 여자아이로 구분을 지어본다면 여자아이들이 조금 더 어릴 때에는 책 읽기를 좋아하지 않나 라고도 구분을 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엄마도,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자아이는 강제로라도 습관을 들여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물론 어릴 때에는, 품 안의 자식일 때에는 엄마 말 잘 듣겠죠? 그래야 혼나지 않고 사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엄마가 의도하는 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굵어지면,
뭐 초등 고학년 이상 되어서 사춘기 오고 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커지게 되면 과연 그게 아이들한테 먹힐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따라서 강제로가 아니라 그야말로 본인 스스로 책이 정말 재미있구나, 독서가 즐거운 활동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깨우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엄마도 걱정을 하시잖아요. 강제로 하는 것이 과연 흥미에 도움이 될까?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거실도 도서관처럼 꾸며주고, 책도 읽어주고, 도서관도 데리고 가고, 그런데 아이는 시큰둥하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아마 이런 원인은 아이가 워낙 독서에 대한 흥미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 왜 타고난 기질,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독서를 좋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마침 독서를 좋아하지 않는 아이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왜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엄마의 저런 노력 정도를 보니 이 엄마도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있는 분일 수도 있겠고요. 특히 자녀 교육에 대한 측면에서 아주 열의가 높은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는 이미 그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겠죠. 따라서 아이의 입장에서 우리 엄마가 학습, 독서 등등에 관심이 많고 상당히 열을 올리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호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도 필요했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마도 내가 어느 정도 호응을 해주게 되면 엄마의 정도는 더 지나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을 미리 알고 사전에 차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호응을 해주게 되면 엄마의 요구는 더 커질 거기 때문에 미리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라고 나름대로의 방어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일기를 썼는데 반에서 잘 썼다, 신문에도 실어주었다 라는 맥락인데 이 또한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즉 상담자가 실제로 일기를 한번 읽어보고 그런 다음에 정말 잘 쓴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한데, 왜냐하면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두루두루 상도 주고 칭찬도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친구들 것도 실어주면서 싫은 건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 거를 이미 다 씻고 이제 차례가 온 것인지 뭐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실제로 잘 썼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인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상담을 해야 된다라는 맥락이고요. 엄마의 바람은 자녀가 노력을 한 만큼 책 읽기에 대한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인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엄마의 저런 노력들이 자녀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엄마가 해주신 부분들, 거실을 도서관처럼 꾸며주었다 라는 부분들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가정 내에 책이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따라서 엄마가 먼저 읽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런 다음에 아이의 기질, 성향 등등을 파악해서 또 지금 흥미 분야가 어느 쪽인지를 파악해서 그런 것들을 주변에 놓아주고 자연스럽게 눈에 띄게 해서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면 점차 책 읽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상담도 그쪽으로 진행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있었던 저런 편견들, 잘못된 정보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편독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전문 독서라고 바꿔드리면 상당히 많은 어머니들이 거기서는 뿌듯해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쭙거든요. 저희 아이가 편독이 심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어머니께서는 대개 자녀가 나중에 커서 어떤 일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여쭈어요.
그럼 대부분의 분들이 당연히 전문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전문직들은 어떻게 연구를 할까요? 어떤 분야를 연구를 할까요? 라고 여쭤봅니다. 그럼 역시 돌아오는 답은 당연히 본인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지요. 라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결론적으로 대개 자녀도 지금 어쩌면 이미 전문가의 길로 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한 분야만 열심히 읽고 있다면서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굳이 방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냐면 그래도 아직은 어린데 여러 분야를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또 제가 지지 않고 다른 분야에 대한 것들은 책으로 읽히지 마시고 체험을 하시거나 등등 다른 방법을 택하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실제 밖에 나가면 다양한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상당히 좋은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등등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 그런 것들마저도 다 책으로만 집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시지 말라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독서 상담의 영역 가운데에서 흥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양한 측면들이 있는데 특히 뭐 편독이랄지 아니면 만화책이랄지 참 만화책도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만화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 좋은 만화책들을 골라서 읽으시는 것도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무엇을 읽었는가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만 읽은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만화책이 걱정이시라면 읽은 다음에 뒤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